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12강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임. 가와 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도를 먼저 보면은요. 인도가 있고요. 가난하지만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일본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인구도 1억 2천만 명이 넘어서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선진국이긴 한데 인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600만 명 정도. 자, 이제 이런 특성을 알았으면 쉬운 것부터 할게요. 오른쪽 그래프를 봤더니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서 A를 봤더니 국내 총생산은 중간 정도인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다른 두 국가랑 비교를 하면 정말 낮죠. 굉장히 가난한 나라. 자, 그래서 A가 인도예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국내 총생산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인구 규모가 일본이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한 3배쯤 많으니까 3배가 뭐예요? 약 2,600만하고 1억 2천만 명이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이게 아무튼 몇 배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총생산이 훨씬 많은 C가 일본이고요. B가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가나 다를 구분하는 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먼저 오스트레일리아는 철광석과 석탄 이런 것들이 주요 수출 품목이거든요. 수출액 비율이니까. 그럼 철광석과 석탄 공통점은 제철 산업의 재료가 된다. 원료 그다음에 재료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화력 발전소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가장 무역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이렇게 제철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무역을 해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위치상 미국하고 무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무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나라하고도 무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인도는 이제 거리가 우리나라, 일본, 그런 쪽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가나 다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다는 미국 있고요. 중국 있는데, 우리나라 없죠. 일본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기타로 들어가고, 아랍에미리트가 뜬금없이. 자, 아랍에미리트는, 여기는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는 인도에 해당해요. 인도가 서남아시아랑 가깝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봤더니 가는 중국이 독보적인 1등. 나는 미국, 중국 비슷하고, 그래서 나가 일본이고요. 가가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구 밀도가 낮은 대표 국가예요. 그 다음 2번 다는 나보다 인도는 일본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틀렸죠. 워낙 이제 인도가 인구가 많긴 하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일본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약간 이렇게 낮게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일본은 인구 규모나 1인당 GDP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여전히 세계 경제 규모 3위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실 국가기는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A는 B보다 인도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석탄 수출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B는 C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보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5번 A와 B는 아시아가 아니라 인도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C, 일본은 아시아에 위치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프는 내 국가의 주요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중국 중 하나임. 자, 구분하기 쉬운 건 이제 아무래도 구분하기 쉬우려면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표들이 차이가 큰 게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인구 밀도를 봤더니 다는 뭐 나머지 세 국가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이건 그래서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고요.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라는 인구 밀도가 낮은 데에 비해서 가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사실 싱가포르가 도시 국가다 보니까 워낙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뭐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중국 이제 세 나라 중에 그러니까 중에 사실 다른 두 나라랑 비교하면 정말 몇 배나 높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이걸 보고서 방글라데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우리가 인구 단원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도시 국가나 아니면 면적이 좀 지나치게 좁은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방글라데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하고 중국을 구분하면 되는데 자, 이건 2차 산업 생산액 비율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나라답게 2차 산업 생산액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뉴질랜드는 정말 다른 나라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규모 자체가 4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인구도 너무 적고 그래서 다른 나라랑 이렇게 무역하기도 뭐 운송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원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뭐 제품을 만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사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뉴질랜드는 중국하고 비교하면 2차 산업 생산액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도시화율을 보면 중국하고 뉴질랜드하고 보면 뉴질랜드가 더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중국은 도시화율이 높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구분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나 다라는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볼까요? 가는 방글라데시, 다는 싱가포르 한 글자씩만 적고 선택지 볼게요. 다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다가 아니라 나고요. 라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다. 뉴질랜드는 당연히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오세아니아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제조업 생산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중국이 제조업 생산액은 정말 많죠. 뭐 아예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다는 가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싱가포르는 당연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라는 뉴질랜드는 중국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옳은 설명. 뉴질랜드는 잘 사는 나라예요. 3번 그래프는 두 시기 가나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석탄, 철광석, 팜유 중 하나임. 자, 가는 1962년에 가장 많이 수출한 상품이 양모예요. 양의 털. 이걸 보고서 가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오스트레일리아 양 많이 사육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천연 고무가 1962년에 1위였어요. 이거 보고서 나는 인도네시아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인도네시아가 나가 되겠네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국토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뭐 천연 고무나 뭐 이런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이용한 상품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2019년을 봤더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출액 1등, 2등이 뭐 무엇인지 외워두면 좋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모르더라도 인도네시아도 B가 1등이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랑 지금 이제 공통으로 겹치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석탄이에요. 석탄. 그래서 해마다 뭐 순서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량이 세계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A는 당연히 철광석이 되겠죠.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쪽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여기서는 석탄, 그 다음에 서쪽 서부 지역에서는 안정육계,
철광석을 주로 수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C는 오스트레일리아란다 인도네시아에만 있으니까요. 팜유가 되겠죠. 기름 야자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기름이에요. 식용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보면은요. 1번 가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산지 주변에서는 A 철광석보다 B 석탄의 생산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1번. 2번 나는 인도네시아는 쌀 생산량보다 밀 생산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가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보다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죠. 그 다음 4번 나는 인도네시아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국토 면적 중 건조기후 지역의 면적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5번 C는 팜유는 A 철광석보다 제철 공업의 원료로 많이 이용된다. 역시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와 A,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임.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런 문제는 지도부터 보는 게 좋죠. 지도를 보면 일본이 있고요. 선진국이죠. 그 다음에 스리랑카가 있는데 인도만큼이나 가난한 국가예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대체로 가난하긴 한데 특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많이 가난해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타이 이런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도 아주 낮진 않아요. 찾아봤더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00를 넘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스리랑카는 같은 기간에 $3,500 정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000가 넘어가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은 선진국, 스리랑카는 저개발국가, 말레이시아는 개발도상국, 그 정도로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료부터 볼게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은 C가 당연히 스리랑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높은 A가 일본이 될 거고 그 중간이 말레이시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료에서는 농산물의 수출액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가 일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농산물의 비율이 25%가 넘어가는 가는 스리랑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다가 말레이시아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찾은 다음에 선택지 볼게요. 1번 다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신할리지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건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스리랑카에 대한 설명이죠. 가고요. 정답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가는 스리랑카는 일본보다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다. 비율도 일본이 높고요. 종사자 수도 일본이 더 많고요. 그 다음 3번 A의 수도는 일본의 수도는 도쿄, 그 다음에 B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그 수도보다 세계도시 체계에서 상위 계층에 속한다. 당연한 말이죠. 정답은 3번. 4번 C는 스리랑카는 B 말레이시아보다 총 상품 수출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 5번 A는 일본은 태평양 연안 국가이고요. C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있는 국가죠.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5번 다음 글의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네피도이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국가명을 버마 연방이라고 하였으며 1989년에 현재의 국가명으로 바꿨다. 2021년 2월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기도 하였다. 미얀마죠. 미얀마. 자, 미얀마는 옛날에 나라 이름이 버마였는데 국민 대다수가 버마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소수 민족도 되게 많아가지고 100개가 넘는 소수 민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가는 미얀마. 그 다음에 7천여 개의 섬들로 구성된 국가로 수도는 마닐라이다.
인근 바다가 태풍의 주요 발생지이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화산 활동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최근에는 스플래틀리 군도, 난사 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나 국가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 1970년대까지는 아시아에서 꽤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 뒤로 나라가 폭망해서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기억, 가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자, 설명에서처럼 과거의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에 그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오늘날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로힝야족이 이렇게 미얀마 쪽으로 넘어와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필리핀은 북부 지역보다 남부 지역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디귿, 가는 나보다 국가 내 크리스트교 신자의 비율이 높다. 필리핀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가는 동남아시아,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맞고요. 나, 필리핀도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죠. 네, 틀린 설명이네요. (6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지 않은 학생을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A, E 지역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A는 신장 위구르 지역, 위구르족이 이렇게 지금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티벳 고원, 티벳 자치구. 자, C는 카슈미르 지방이죠. 그 다음에 D는 오스트레일리아, E는 뉴질랜드.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곧바로 밑에 볼게요. 자, 갑 A는 위구르족, B는 티베트족이 주로 거주하는 자치구입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을, B는 A보다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잘못된 설명이니까 을이 정답이네요. 자, A는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B, 티벳 고원은 원래 이제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여기는 불교를 주로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을은 설명이 잘못됐어요. 병, C에서는 카슈미르 지방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정, D의 원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은 에버리지니이고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마오리족입니다. 옳은 설명. 무, D, E는 모두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원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 자, 이 단원도 바로 전 단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수가 적고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네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